50% 넘는 상속세 때문에 부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 최근 주요 언론들이 보도한 기사 제목들입니다. 자산가 탈출 규모로는 세계 4위라고 비판하면서 상속세 인하 논리를 이어갑니다. 기사 댓글엔 세금에 미친 나라,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사들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했고, 대한상인은 영국의 한 사설업체 통계를 인용해 보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작년 7월에도 똑같은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엉터리 통계였습니다. 영국의 조세정책 분석기관인 TPA는 이미 지난해 7월 이 통계는 이민 컨설팅 상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 자료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 세계 도시 100만 장자 비율이 해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수치 끝자리가 0이나 5로 떨어지는 경우도 비정상적으로 많았는데, 이런 패턴이 우연히 나타날 확률은 24만 분의 1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사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 임의로 숫자를 조작했을 정황이 짙다는 겁니다. 국회가 이 통계의 근거를 확인하고 나서자 대한상인은 통계 인용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대한상의가 대표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 그들이 내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언론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아주 심각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상인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에서 통계 부분을 삭제했고, 주요 언론사에 통계 인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번에 도입할 유산취득세 부과 방식에선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액수만큼 각각 세금을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그만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이 돼서 이제 가세 형평이 좀 더 도모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 세상을 떠난 피상속인이 유산으로 30억 원을 남겼을 경우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10억, 자녀 2명에게 각각 10억 원씩 물려주면 지금까지는 총금액 30억 원을 기준 삼아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세금 4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걸 상속인들끼리 알아서 나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개편한 대로라면 과세 표준이 확 낮아집니다. 배우자는 최소 10억 원 공제를 받고 자녀들은 1인당 5억씩 공제한 뒤 각각 9천만 원씩 내면 됩니다. 세금 총액이 1억 8천만 원이니까 지금보다 60%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가장 큰 틀의 변화입니다. 정부는 그 사이 자산 가격이 크게 올라 이른바 집 한 채뿐인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과 대상이 넓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과세의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에는 그런 인적 공제 반영이 못 됐었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도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정부는 과세 시스템을 정비해 오는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줄어드는 세금 수입 누적 규모는 5년간 18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상속 증여세의 감소 규모는 1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소폭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 상속세 감면 대상이 8만 3천 명으로 이들이 2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가폐와 세율이 한 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2.3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고 세율 40%가 적용되는 30억 이상 과표 대상은 2,400명에 불과한데 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1조 8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를 기준으로 보면 0.7%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정부는 현행 세법이 우리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상속세를 우선 개편 대상으로 점찍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민과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소득세는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무관하게 소득세 인적공제 금액은 15년째 150만 원에 묶여 있습니다. 자산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부의 대물림을 막는 상증세를 완화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특히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와 금융투자 소득세의 폐지 등은 혜택이 소득 상위 소수에 쏠립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세수 감소 효과만 81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수 결손마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내놓은 게 감세 종합판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정책을 포기한 정부라는 선언을 한 것과 같다고. 이에 대해 정부는 5년간 예상되는 세금 수입 1,800조 원 가운데 81조 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건은 야당의 반대입니다. 야권이 부자 감세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